안녕하세요. 3월 28일 뉴스 읽어주는 굿방입니다. 자, 오늘 또 뉴스. 근데 오늘은 뉴스거리가 딱히 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것저것 좀 읽어보면서 또 앞으로 눈여겨볼 섹터도 있는지 여러 가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장이었어요. 이제 뭐 상해 봉쇄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거는 이제 뉴스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 자체는 약간 두 번 좀 싸대기 맞은 느낌이죠. 초반에는 이제 상해 봉쇄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초반에 좀 하락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증시는 이제 빠르게 회복을 했어요. 좀 개파락을 했다가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우리 증시도 개장 이후에, 중국 증시 개장 이후에는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네. 자, 그러다가 또 나중에 오후장에는 네, 또 저기 미국 선물이 또 빠지면서 그 영향을 좀 받은 하루였습니다. 자, 근데 뭐 상해 봉쇄 뭐 일단 한번 볼까요? 예전에 이제 선전시가 봉쇄가 되었을 때 지금 이런 정책상 그 다음에 오미크론의 전파력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해도 네, 봉쇄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이제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뭐 나올 게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약간 시기 자체가 애매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파월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이제 동반이 되었었죠. 자, 그 상황에서 저기 실업 청구 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52년인가요? 54년 만에 이제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거봐 경기 회복되고 있잖아. 자, 이런 분위기에 증시가 상승을 했던 지난주였어요. 자, 그런데 이번 주 딱 들어와 보니까 상해 봉쇄한다고? 이거 경기 회복하는 거에 지금 약간 고춧가루 뿌리는 거 아니야?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심리가 약간 상승에 대해서 조금 더 쉬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무엇보다 일단은 상해 그 중국 증시가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 미국 증시는 아직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선물이야 이제 우리나라 아시아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거기 따라 가지고 좀 하락을 한 거지. 막상 까놓고 보면은 상승 마감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 상해 봉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피해야 되는 게 일단은 물류 1위 도시다 보니까 뭐 해운주는 피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아쉬운 게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2차전지 쪽에는 이제 기관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좀 수급적인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었는데, 오늘 하필 이제 테슬라의 해외 첫 공장이 좀 큰 규모로 이제 상해 있는데 그게 이제 공장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영향을 받았는데,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수 회복할 때 여러분들 흐름 보셨겠지만 오히려 저점을 주면은 좀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저점을 주면은 담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죠. 아직까지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고 했었을 때 오늘 흐름에서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오토엔 이거 그때도 말씀드렸었죠. 오히려 저점을 주면은 이제 고점은 주고 이제 내려오겠지만 생각보다 많이는 안 밀려. 좀만 더 밀리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멘텀 자체는 남아있다. 왜? 라고 했죠. 일단은 이제 대기업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이 허락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빠르게 이제 진출을 해야 된다. 그러한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준비 자체가 잘 돼 있는 게 또 현대차다 보니까 거기 관련주 오토엔이 오늘도 흐름이 좋았고, 오늘 K카까지도 흐름이 좋았죠. 요런 거는 네, 좀 먹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용산 이제 집무실 추진하는 거, 네, 제동이 걸렸었지만 이거는 접을 일은 아니다. 다시 또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연과 환경도 네, 저점 좀 주다가 오늘 또 상승을 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후속적인 모멘텀이 있는지, 자, 이런 것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종목을 추적을 하면은 또 좋은 수익을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저번 영상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LG와 이제 삼성의 이제 OLED 동맹.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가격 협상, 그러니까 막바지 협상이 막바지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오늘 나온 얘기는 이제는 LG 쪽에서는 손을 떠났어요. 마지막으로 이 가격에 삼성이 승인만 하면은 끝난다. 최종 결단만 남았다. 자, 요 뉴스가 나왔으니까
이제 삼성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자, 요거 하나만 남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주말에 나온 뉴스고요. 저는 이제 장전 뉴스로 이제 전달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 홍준표가 이제 그 프리미엄 마이너스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25% 감산 적용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 요거는 이게 연장선이에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죠. 6월 1일 지방선거를 이제 봐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경기도지사의 유승민 3일기업공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홍준표가 대구에서 이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길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툭 까놓고 보니까 압도적인 지지율이더라. 저거 감산 적용 25%는 네, 전혀 상관이 없더라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자, 오늘 뭐 관련주 움직임이 괜찮았죠. 뭐 TBC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3일이라는 종목도 있었고 한국선제. 네. 자, 이런 종목들 오늘 좀 네,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자, 일단은 그 25% 감산이라는 거, 그 다음에 6월 1일 지방선거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정 모멘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왔다라는 포인트를 집어내면은 크게 어렵지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윤석열이 최종 후보가 되면서 계속해서 좀 하락을 했던 가격적 메리트도 있었기 때문에 저런 것들 공략에 대해서 좀 용이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주말에 나온 뉴스인데, 야,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가 이제 처방이 시작이 됐어요. 그동안 치료제 부족이라는 키워드로 계속해서 상승을 했던 치료제 섹터였는데, 자, 일단은 라게브리오라는 게 이제 처방이 시작이 되면서 치료제 부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발등에 불을 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네, 치료제 섹터가 약세를 보였고, 덩달아서 좀 제약 바이오도 동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뭐 포켓몬빵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자, 이게 이제 열풍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강제 소환된 이게 뭘까요? 네, 포켓몬 고죠. 이거 기억들 나시나요? 저는 그때도 안 해봤는데 이때 당시에 그 테마가 엄청 강했다라는 건 알아요. VR 첫 테마였기 때문에. 자, 2017년에 출시해서 반짝 화제, 진짜 반짝이었죠. 그때 뭐 예능에서도 계속 이거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자, 포켓몬고가 인기 게임 차트 순위에 재진입을 했다. 28일 오전 애플 앱스토어 무료 게임 순위 2위를 차지했다. 다시 출시가 되면서 인기 순위가 30원 바뀌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격한 상승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는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약간 추억팔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잖아요. 저도 예전에 막 뭐 게임을 하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예전의 기억 때문에 아, 그때 그 포인트 재밌었는데 라고 하면서 다시 그 게임을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약간 그런 개념인데,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예요? 무료 게임 순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특별히 뭐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된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포켓몬고 같은 제2의 그런 게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강한 테마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무료 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전에 인기가 있었고 또 반짝이었던 거기 때문에 한번 움직일 수는 있어요. 움직일 수는 있거든요, 파동이. 자, 그런데 만약에 파동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따라갈 게 아니라 네, 보유 물량을 매도 시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지금 뭐 인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되더라도 이게 매출로 이어지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네, 다시 또 뭐 1위를 차지하고 또 너도 나도 또 열풍 뭐 이런 키워드가 나온다라고 하면 한 번은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너무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찾다가 네, 오늘 자율주행 테마를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뭐 인포뱅크 같은 게 오늘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이 나왔고요.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이제 따라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라닉스 같은 것도 네, 좀 좋은 모습이 나왔고요. 이제 약간 인포뱅크 따라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어제 나온 뉴스에 이제 미국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이제 등장을 했다라는 뉴스인데요. 구글 알파벳의 웨이모와 GM의 크루즈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유료 자율주행 택시 사업을 곧 시작한다. 자, 곧이에요, 곧. 그럼 조만간 시작을 했다라는 뉴스가 한 번은 더 나오겠죠. 자, 그러면서 일단은 뭐 한국은 이제 2027년이나 돼야지 이러한 로보택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기사 내용이 있고요. 자, 정부는 이러한 이제 미국을 쫓는 상황에서 정부는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법 제정 및 규제 샌드박스처럼 운영에 빠르게 뒤따라가겠다는 방침이다. 이게 한참 뒤쳐져 있는데 일단 뭐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도 쫓아가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좀 추가적으로 볼 것들. 자, 일단은 이게 25일 날짜에 나온 건데, 자, 홍남기가 이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신설을 하게 되면서 자율주행, 금융재정 등 6개 분야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개방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날, 자, 오늘 4월 데이터 산업법 시행에 맞춰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신설하고 자율주행, 금융재정 등 6개 분야 국가 중점 데이터를 고품질로 추가 개방을 하겠다라는 일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게 4월 데이터 산업법 시행에 맞춰서 그럼 4월 달이네? 4월 언젠지 좀 궁금하겠죠? 4월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시행 법령 뭐야 이거 뭐야? 자, 20일 날 데이터 산업 진흥 근거 마련. 그러니까 데이터 산업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자, 요게 이제 좀 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20일 날 도로교통법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는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 직접 운전 요구에 직접 들은 불안 의무 부과한다 뭐 이런 이제 도로교통법 자율주행에 대한 요런 게 조금 일정이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요거는 이제 뭐 데이터 산업 진흥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일단 그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 산업법, 네, 그죠? 데이터 산업법 시행. 자, 요거는 전부 다 이제 모든 기사가 4월부터라고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정확한 일정, 뭐 4월 며칠부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마 4월 1일부터 아마 시행을 하는 거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좀 세부적인 것까지 봤었을 때는 뭐 이런 것도 있다더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제외하고도 이제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를 신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DNA라고 표현을 했어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사업에 3년간 2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기 뭐야 혁신성장 빅3라고 표현을 했는데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미래차 바이오 헬스 추진 회의를 열고 DNA 분야 추진상학 종합 점검 및 발전상을 집중 논의를 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약간 조금 미래차에 대한 게 4월 달에 좀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 그 좀 상황이 좀 맞춰지는 것 같은데 일단 요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에서 이제 곧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행을 했다. 이제 로보택시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자율주행 택시다 보니까 자, 요거에 대해서 일단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번 좀 테마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뭐 4월 이제 정확하게 명칭이 뭐였죠? 데이터 산업법 4월 이제 데이터 산업법. 자, 요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 자, 그 다음에 지금 정책주들이 자, 오늘도 이제 시간에서 이제 갑자기 올라간 게 이제 석탄 발전이거든요. 자, 요렇게 이제 나오듯이 이제 또 저기 과학부를 뭐 신설을 하고 이제 안철수 중심으로 과학이나 아니면 뭐 기술 경제 자, 이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해서 빠질 수가 없는 게 또 자율주행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안철수나 인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뭐 윤석열 입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자율주행 테마가 또 안 움직인 지가 꽤 오랜 시간이 됐거든요. 그렇게 이제 좀 확률적으로 접근을 했었을 때 뭐 탈원전에 뭐 건설주에 다 움직였고 우리는 이제 건설주를
좀 다르게 봤었죠. 가구 인테리어도 언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도 얘기를 했었고, 오늘 저 한국 가구가 점상으로 시작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 좋은 움직임이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좀 미리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정부에서 언급이 한 번이라도 안 나올 가능성은 없잖아요. 자, 이런 것들, 만약에 자율주행 관련주들 조금 저점에서 좀 잘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좀 수급적으로도 좀 개선이 되고 있고, 자, 이런 종목들이 있다. 그 다음에 저기 뭐죠? 감사 보고서 제출 잘했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상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자율주행 테마들. 자, 이런 것들은 이러한 가능성, 지금 뭔가 확실하게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이러한 가능성에 충분히 4월 달에는 얘기가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금 지레 짐작을 해보는 예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좀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딱히 이제 장중에 나왔던 뉴스들은 그 흐름 속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다룰 부분은 없었고, 그나마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본다라고 하면은 약간 그런 흐름을 잘 읽어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치료제 섹터가 왜 하락을 하는지, 자, 그런 것도 모르고 막 아침부터 치료제 잡아야지 막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이, 지금 정책주들이 약간 두더지 게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게 올라와서 때리고 그럼 쭉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쪽에 또 올라오고, 자, 요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두더지 게임이라고 하는데, 자, 그만큼 계속해서 정책 쪽에서 순환이 돌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정책이 또 어디서 나올 수가 있을지, 자,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좀 찾아가면서, 딱히 이제 내가 매수하는 위치 자체가 크게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최악의 상황이더라도 어차피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올라갈 애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리스크가 없게 접근을 한 종목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좀 더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좀 접근을 하게 되면 또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의 그러한 분위기를 읽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그런 분위기도 다 이런 거죠. 지방선거를 알고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또 갖고 있는 모멘텀의 강도 이런 걸 알고 있어야지만이 오는 뭐 홍준표 지지율 이런 것도 다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계속해서 꼭 읽어 나가시는 거 습관적으로 좀 꼭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